중국이 지금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좀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좀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그 전력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의도된 부분이 있고 의도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그 석탄 가격이 오르고 화력 발전이 이제 사실상 에너지 전환 리스크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신재생 도입을 하면서 또 탈탄소 얘기를 하면서 화력 발전이 70%인 중국이 이 전환하는 과정에 생기는 리스크로 얘기를 하는 쪽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방 정부가 강제로 예. 이제 전력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경절 연휴가 이제 10월 1일부터 한 2주 쉬잖아요. 예. 그 전에 그냥 2주 전에 집에 돌아가라. 실제로 그런 것들이 사진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아. 저희가 이제 지표로 말씀드리면 8월 달 중국의 산업 생산을 보면은 소위 말해 이제 중국이 그 양대 프로젝트를 제한하는 게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해 고오염, 고에너지 소비 관련된 그런 철강, 비철, 시멘트, 건자재 뭐 이런 대표적인 화학, 정유 예.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억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일단은 그 제한 조치들이 상반기에는 크지 않았는데 8월 달 지표를 보면은 전년비 다 마이너스 감소세로 돌아섰거든요. 전체 산업 생산은 6, 7% 늘고 있는데 네. 걔네들은 8월에 이제 급감을 하면서 예. 이제 잘 중국 쪽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석탄 가격만 오른 게 아니고 중국의 상품 가격이 다 올랐거든요. 철강이니 비철이니 화학이니 그게 다 예. 이제 공급이 준 품목들이고 그래서 예. 이제 전력난의 결과물로서 8월 달에 이제 심각한 산업 생산 둔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중후장대 쪽에서 네. 많이 좀 목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전력 공급을 통제를 해서 전력을 좀 이렇게 아예 안 보내고 그다음에 뭐 공장 같은 경우도 뭐 가동을 중단해라 이렇게 네. 통제까지 한다 그러는데 네. 전력을 생산을 지금 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저희가 올해 지표로 보면은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전력 생산, 그러니까 발전량 증가율은 네.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왜냐면 네. 작년에 그 베이스 효과라는 기조 효과가 낮았기 때문에 네. 증가율은 10%가 넘었는데 올해 실제로 전기 사용량 증가율은 1월, 8월의 같은 기간에 18%가 넘었거든요. 20%. 그러니까 즉 생산보다 소비가 2배 정도 증가율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랑 비슷하게 움직인 게 뭐냐면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은 올해 들어서 한 대략 6% 정도, 네. 6, 7%였는데 수출은 24%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째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전력이 딸리거나 문제가 있는 거는 생산 대비 소비가 많았던 거고 생산이 과거로 비교하면 그렇게 형편없이 낮진 않았는데 예. 일단은 소비가 많았던 거고요. 소비의 대부분의 기여는 최근 들어서는 3차 서비스업이지만 2차 제조업이 많았고 예. 2차 제조업이 많았던 이유는 생산 캐파보다 100%를 돌려도 넘칠 정도의 수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전이든 화학이든 정유든 수출 관련 기업들의 이제 상당한 수요가 예. 상반기에 컸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결과물로 어떤 일이 지금 8월부터 벌어졌냐면 중국 정부가 몇 년째 시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14차 5개년 계획도 그렇지만 에너지 저감 목표를 갖고 있고요. 매년 예. 탄소. 그래서 매년 이제 석탄 발전 중심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예. 저감 목표를 정하고 있고 그 해마다 중국에서 가장 무서운 부처 중에 하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에서 매 분기마다 에너지 소비 관련 총량과 강도 두 가지를 통제하는 등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들은 이제 순화한 표현으로 기상도를 매번 발표를 하는데 네. 기상도라기보다는 상당한 경고문이고요. 그게 30개 성 대상으로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예. 경고등, 신호등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 8월 11일 날 NDRC라는 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이 신호등을 발표하면서 30개 주요 성, 예. 그러니까 뭐 그 지방성과 4대 직할시급 도시들에 대해서 1등급 경고를 받는 빨간색이 나오면 너희들이 상반기에 이렇게 지키려는 저감 목표를 형편없이 했고 소비가 예. 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맞추려면 예. 경고를 보내는 거죠. 예. 그게 8월 11일에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방정부 관료들 입장에서는 물론 뭐 무조건 꺼버리면 안 되겠지만 네. 어차피 에너지 고소비나 오염물질 배출하는 산업들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빨간 등이 나온 지역이 30개 중에서 9개가 빨간색이 나왔고 1등급 경고. 예. 그리고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라도 걸린 또 쪽이 추가로 10개가 있다 보니까 예. 전체 30개 지역 중에 절반 이상이 예. 경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각 지방의 관료들이 급해졌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9월 16일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사실상 KPI 지방관리업 그 평가 항목에 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항목에 원래 넣고 있었는데 더 구속력을 갖고 세분화해서 넣겠다고 하니까 네. 지방관리업 입장에서는 물론 성장률도 중요하고 고용이 제일 중요하지만 실제로 지금 중국의 미션은 되게 다양해지고 있고 탈탄소 목표 중에서 본인이 에너지 소비 총량과 강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KPI 항목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끄는 거죠. 네. 그리고 그쪽은 어차피 줄이겠다는 방향이니까요. 꼭 뭐 반도체를 끄겠다는 건 아니니까. 전기차를 끄는 거나 이쪽은 아니고 원래 많이 쓰는 쪽이 또 이쪽 시멘트나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니까 이쪽부터 리스트 해가지고 꺼버린 게 최근에 운남성, 광서성, 칭하이성, 심지어 광동성, 강소성, 동부연안의 제조업 대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을 꺼버리니까 그냥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아까 제가 산업생산 지표가 급락했다고 말씀드린 거는 의도된 측면이 꽤 큰 거죠. 그러면은 뭐 호주산 석탄을 금지해서 뭐 석탄이 안 들어와서 저기 전력 생산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약간 안 맞는 건가요? 안 맞다기보다 좀 마이너한 이슈인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석탄을 많이 쓰는 게 사실이지만 수입 석탄 의존도는 10에서 한 15% 사이.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 중에 호주산이 50%를 넘었던 건 맞는데 석탄은 대부분은 내부에서 채굴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충수가 된 건 맞아요. 올해 설상가상으로 자존심 내밀다가 서로 싸우다 보니 급감한 정도가 아니고 제로로 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머지 러시아나 인니,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지금 들여오곤 있는데 그게 일단 부족할 수 있고요. 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호주와의 문제가 부각시킨 건 맞는데 진짜 메이저 원인은 석탄 쪽의 경우는 지난 한 4, 5년 동안 이쪽 석탄업계가 구조조정이 엄청 잘 된 산업이에요. 그래서 산업 집중도가 올라가서 개별 기업들이나 이쪽 의존도가 되게 높아졌고 중국의 뭐 섬서성, 샨시성이나 뭐 이런 몇 개, 3개 지역이 있는데요. 뭐 저쪽 내몽고성도 있고 이쪽 지역의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작년부터도 중국 정부가 이쪽 기업들을 에너지 안보나 화력 발전 관련된 이제 그런 관리를 하려고 엄청 좀 괴롭혔대요. 뭐 감찰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돼서 공급의 탄력성이 되게 달라진 상태인데 옛날같이 무조건 과잉이어서 그냥 돌리면 가격 올리면 돌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올해 조금 실제까지는 아니고 헷갈리게 한 게 있다면 미션이 많고 작년부터 석탄 업체들의 그런 공급의 어떤 탄력성이 바뀐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했다는 부분이 이제 호주 수입 제한까지 맞물리면서 이제 석탄 가격의 폭등을 불러왔죠. 그러면서 돌리면 돌리면 손해인 화력발전소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가게 되고 또 그걸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 최근에 또 전기료를 올리는 그런 이제 일련의 악순환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일단은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제조업 육성도 그렇고 그러려면은 전기가 충분히 공급돼야 될 텐데 그럼 지금은 또 이게 그 정책과 이거하고도 약간 충돌되는 것 같거든요. 배치가 되죠.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이 전력난이 좀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심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이라고 좀 보세요? 뭐 중국 정부 목표는 당연히 최근에 뭐 이렇게 동북 삼성의 신호등이 꺼질 정도로 그리고 뭐 상점에서 무슨 이런 데서 뭐 예고도 없이 꺼졌다, 단전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론에 당연히 눈치를 볼 거고요. 제조업도 당연히 다 꺼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신재생으로 전환하는 이제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화력 발전 비중을 낮추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위 개념의 목표인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성장률에 때때로 영향을 주더라도 실제로 전환을 하는 목적이 훨씬 더 크니까 전환하는 데 있어서 혹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방 관리와 중앙 사이에 생긴 그런 에너지 소비 총량과 강도를 조절하는 그런 목표들이 이제 생각하는 지방 관료들이 느낌하고 좀 다른 문제도 또 생기는 것들도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 3년, 5년씩은 이렇게 문제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그런 메시지까지는 아니었는데 당연히 기상도나 성적표 제시하면서 KPI 넣는다 그러면 지방관료 입장에서는 무조건으로 끄진 않더라도 지방마다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서비스업이나 중국 내수 부양이나 또 제조업을 키우고 이러는 것들에서 단전 목표를 막는 건 결국에 신재생 전환인데 전환하는 데 있어서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전압이 떨어지고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이 화력 발전이 70%고 수력 발전 의존도가 한
10% 정도 되는데요. 예. 또 수력 발전 관련된 큰 성들이 이번에 또 가뭄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 문제, 예. 또 뭐 홍수나 어떤 가뭄 문제, 또 전환하면서 전압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중국 정부는 다 세팅을 했다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즉 화력 발전을 못하게끔 하고 너희가 가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신규 투자해서 신재생을 해라. 그리고 신규 투자에 필요한 돈은 녹색 채권이든 그린 관련된 대출이든 해줄게 라고는 하지만 내모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밀어붙이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업계가 따라오는 데나 관료들조차도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 중앙이 컨트롤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 때때로의 이런 그 전력난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3년, 5년은 시즌마다 빈발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기는 왠지 더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가 좀 유난히 도드라지는데 매년 이 상위 개념의 목표인 탈탄소가 진행되는 한 조금 그 잡음이 있을 걸로 걱정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예. 자, 그 중국 경제 상황을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주목되는데요. 4개월 제가 그 수치를 보니까 계속 9% 안팎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9.5%까지 나왔어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대내 요인이 다 겹쳤고요. 일단 작년에 그 기저 효과가 낮다 보니까 이제 물가라는 거는 그 전년비 증가율이나 전월비를 보는데 둘 다 지금 8, 9월 들어서 상승률을 좀 더 확대하고 있고요. 전월비로 올라오는 거는 최근에 유가 요인이나 대외적으로 이제 천연가스나 비철 이런 가격들이 워낙 글로벌 시장이 지금 다 오른 요인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저는 제일 큰 요인의 한 7, 80% 정도의 느낌은 이제 내부 요인이 크다. 내부의 요인이라 함은 지금 중국 내에서 그 말씀드린 공급 차질, 공급난을 유발하는 전력 제한 이슈, 또 올해 상반기에 수요 대비 여전히 부족한 그런 공급 요인이 제일 커서 어떻게 보면 좀 터질 게 터진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지난 7, 8년 동안 이런 원자재나 상품 관련된 산업들이 신규 투자가 없고 오히려 제가 보는 기업 수나 그 캐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증설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투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중국이 무조건 철광이 과잉이고 시멘트가 과잉이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과잉이 많이 해소됐는데 하필 작년부터 수출이 그렇게 좋아지고 또 건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의 경우는 공급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뭐 철강이나 비철이나 이런 것도 연말까지는 또 줄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니까 공급이 줄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튄 거죠. 그래서 지금 내부 요인 한 70% 정도가 그 상품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렸고 그게 많이 계산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어쩔 수 없이 오르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은 일단 글로벌 경제 그러니까 공급 가격이 오르니까 글로벌 경제에도 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쯤에 이제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작년 연간 전망을 이제 올해 전망을 하면서 제가 중국 경제 제목을 산자와 싼자의 시간이라고 했거든요. 산자라는 의미는 우리가 기존에 계속 뭐 플랫폼 기업이나 기술주나 이런 성장 기업들 보다가 중국의 산자람은 지난 10년 동안 이런 과잉 설비나 과잉 투자에 의해서 조정이 돼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구에너지나 구경제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뭐 조선이 됐건 그게 소재 쪽이 됐건 산업재가 됐건 그런 전통 제조업을 말씀을 드린 거고 싼자의 시간은 이제 주가 관점에서 성장주들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싸진 그런 그 소위 말해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들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올해 그렇게 이제 흘러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임계치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임계치를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까지 상승률이 높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후방 산업들이라고 얘기하는 에너지 소재 산업들은 이익이 엄청 이렇게 좋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전가를 못하는 후방 산업들이나 이걸 떼다가 써야 되는 이제 소위 이제 CPI라고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랑 연동되는 최종 소비자한테 파는 이런 이제 자동차나 가전이나 이런 기업들의 경우는 마진이 계속 축소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상반기는 이런 민감주들이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임계치를 넘어가면서 부작용을 좀 낳고 있고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은 상당히 조금
이제 그 전방 수요가 꺾여서 오히려 예. 이제 후방도 마진이 또다시 축소되는 예. 그런 좀 위험을 좀 최근에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이렇게 생산자 물가 추이가 과거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은 네. 과거하고 비교해도 이렇게 상당히 단기간에 이렇게 높은 적이 좀 드물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생산자 물가 중국이 한번 오르면 2년 정도 사이클이고 예. 올랐을 때 최근 많이 올랐을 때가 16, 17년이 한 번 있었고 예. 2012, 13년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보다 강하고 가파르고 짧고 굵게 지금 막 올라가고 예, 좀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보통은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예. 지금은 팬데믹이 이제 생긴 이후로 글로벌 공급망이나 운임 같은 것들이 또 치솟으면서 지금 뭐 유럽도 난리고 뭐 전기료니 LNG니 난리지만 예. 그런 복합적 요인들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예. 상승시킨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좀 중국 정부가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게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이제 전년비로 보면 올랐던 구간도 있고 아닌 구간도 있지만 예. 대표적으로 중국이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였던 구간이 또 많거든요. 네, 네, 13년부터 16년까지도 그랬고 네. 대체로 이제 생산자 물가가 통제가 좀 많이 됐고 예, 예. 절대적으로 그런 원재료나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가격들이 전체 10년으로 보면은 그거를 밀어내서 인플레를 야기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중국은 그래도 디플레이션을 좀 수출하는 글로벌 세계 경제의 물가의 조절 역할을 했었는데 예. 중국이 탈탄소를 한다는 것 예. 그리고 공동부유 전략으로 해서 또 한 번 인건비가 튈 수 있다는 문제들 예. 이런 것들이 그럼 결국에 고율관세까지 2018년부터 미중 분쟁이 되고 각 지역이 블록화돼서 역글로벌 얘기를 지금 시장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죠. 예. 그래서 각자 전기차 반도체 키워서 각자 공급망. 그쪽에서 조달하겠다고 하는 예. 어찌 보면 각자의 뭐 정치일 수도 있고 그런 생태계가 그렇게 가게 되면 중국의 역할이 이제 점점 더 인플레를 수출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중국 같은 공급자가 뭐 베트남이 나오고 인도가 즉각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팬데믹 이후에 느꼈지만 그쵸. 중국만한 국가들이 또 당장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중국이 가격을 예전보다 더 정가를 혹시 한다. 중국이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보통 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중국 수출은 동행을 하고 미국의 CPI하고 시차를 한 3개월 정도 두고 그렇죠. 동행을 하거든요. 예. 그럼 이거는 미국의 물가나 유로존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건 자명한 일이고요. 예.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국만한 공급자가 있어서 가격을 고르면 좋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팬데믹만큼 유일하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없다면 예. 수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양쪽이 협력하지 않는 이상 고율관세를 낮추거나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어떤 합의가 늦어진다면 그러니까요. 중국 정부가 원해서든 안 원해서든 본인들이 갈 길을 가면서 이렇게 상자를 저는 열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석탄 가격과 전기료 이런 것들로 이제 보여지고 어떤 글로벌 생산자 물가가 이제 전년비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는 다 떨어질 겁니다. 근데 또 쉽게 오르고 전월비로는 기세라는 이제 저희 모멘텀으로 얘기하는 전월비도 잘 안 빠지는 그런 걸 저는 제일 걱정합니다. 사실 앞으로 3년은 그래서 신재생이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저금리를 보고 글로벌 저물가를 봤던 시기에서 플랫폼 경제하고 중국의 역할론이 다운됐을 때 그 그렇죠. 시기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잊고 있거든요. 예. 또 미국장이 워낙 좋았고 예. 근데 사실 저는 중국이 이렇게 가는 것들이 세계에 좀 많은 걸 바꿀 걸로 보고요. 네. 그리고 그런 전략에서 저희가 이제 주도주를 보는 것도 좀 시각이 많이 바뀌곤 있습니다. 제가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곤 있는데 저는 아니, 굉장히 지금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네. 그게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 파장이 지금 이미 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그쵸.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계속 오르고 이게 결국에는 뭐 지금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보다는 소비자 물가의 금리가 연동이 돼서 최근 9월 이후에 저희가 촬영한 시점에서 미국 금리가 오르는 게 지금 걱정이 있고 또 중국 금리도 사실은 올해 들어 흘러내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오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오르면 또 할인율에 따라서 주가가 또 주도적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그 중국의 수요가 예전같이 이렇게 좋을 때가 아니니까 침체 위험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공급 측에서 예. 이런 가격 상승 요인들이 예사롭지 않은 걸 이미 올해 보여줬고 예. 앞으로 장기화될 경우에 그로 인한 금리나 자산 시장의 변화도 중국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이렇게 딱 건드리면
다른 나라들도 지금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네, 벌어지고 있어서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자 물가는 그렇게 치솟고 있는데 반면 소비자 물가는 보면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계속 하락세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런가요? 이렇게 중국 소비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산자 물가는 이제 B2B 사업 모델을 가진 후방 산업들이 많고 보통 이제 제조업으로 얘기를 하거나 건설업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예. CPI라고 얘기하는 소비자 물가는 이제 가계 최종 소비자의 물가니까 대부분은 이제 서비스업이나 예. 소비 쪽 산업들인데요. 그 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격 전가를 할 만큼 중국 소비 경기나 예. 가계 구매력이 좋지 않다는 소리겠죠. 이게 뭐 팬데믹 이후의 요인도 있고요. 예. 혹은 오히려 이 후방 산업은 구조조정이 돼서 이제 공급자들이 오히려 귀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예. 오히려 서비스업이나 소비 쪽은 이제 각 빅테크나 이런 역할론도 있겠지만 가격 전가를 또 못하는 구조적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되게 오랫동안 CPI라는 소비자 물가가 예. 2, 3% 이내로 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예.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수출하고 제조업은 빨리 회복했는데 그 소비자 쪽은 아무래도 수요가 못 올라오다 보니까 예. 이제 가격 전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예. 좋게 말해서 이제 아까 오랫동안 이제 생존해서 남은 그 후방 산업들이 지금은 굉장히 호시절을 맞고 있지만 예. 중간에 낀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괴로운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전가를 이쪽에다 팔아야 될 때 전가는 못 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가 그만큼 구매력을 못 받쳐주는데 예. 뒤에서 오는 원재료나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껴있는 지금 문제들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와 소비가 올해 생각했던 상반기 회복 정도를 봤는데 지금 하반기까지도 계속 봉쇄가 반복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사이클이 중국이 방역을 좀 먼저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국이나 유로존도 다 보게 될 문제로 보는데 예. 제가 보면서 올해 중국의 팬데믹 이후의 특징은 보는 지표 대비해서 고용이나 어떤 소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설사 돌아다니더라도 과거보다 회복이 더디거든요. 그게 저희도 많이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그게 다른 나라들도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뒤에서 생산자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예. 앞단에서 이제 전가해야 될 소비자층은 예. 팬데믹 이후에 뭔가 돌아는 다니는데 소비 패턴이 바뀌고 예. 실제로 고용의 질이 나쁘고 가처분 소득이 느는데도 예. 소비 지출은 덜 늘고 실제 예.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의 지금 그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소비자 물가가 못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교육도 이제 규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도 이제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것도 이제 규제하고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네. 아직 그런 정책들이 소비로 연결은 아직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어차피 장기전이고 예. 이제 가계의 3대 부담을 낮춰준다고 그래서 이제 뭐 교육, 주거, 의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 이제 의료까지 맞다. 예, 공동부유의 핵심일 텐데 장기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뭐 에너지 구조전환처럼 체질 개선으로 가는 거고 단기에 뭔가 자극적으로 보조금 주고 쿠폰 주고 예. 미국식으로 이렇게 돈을 준 다음에 네가 실업 중일 때도 쓰게끔 해줄게라는 식으로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에너지 쪽은 약간 수술대를 당장 올릴 것처럼 과감하게 하는 데 반해서 소비 쪽 부양은 좀 자연스럽게 하는 느낌? 나쁘게 말하면은 자극적으로 이제 좀 제한적인 부양을 하는 거고요. 예. 그 체질 개선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 약간 이제 중의학이나 한의학처럼 탕약으로 가는 느낌이어갖고 아. 이게 시차가 네. 양쪽이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중국이 아시겠지만 그 2008년 9년에 리먼 사태 때 너무 놀래서 예. 지방정부 통해서 인프라도 엄청나게 하고 GDP 대비 거의 100% 수준의 돈을 푸는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 한쪽에서 그 이구한신 가전하향 자동차 하향이라고 그래서 그냥 보조금 줘버리고 그 지방 도시들이 그 내구재라든지 이런 거 구매하는 거 지원했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이제 과잉 산업을 낳았고 예. 그때 같은 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죠. 예. 지금은 뭐 소위 말해 가랭이 찢어드시듯이 미국이 돈 뿌리는데 우리가 쫓아가서 예. 소비를 남발하고 예. 그러기보다는 예. 지금은 오히려 좀 타이트하고 알뜰하게 해서 오히려 나중에 위험을 좀 나중을 도모하자. 예. 예. 지금은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요새 중국 투자자들도 그렇고 중국 그 지방 정부가 뭐 소비 부양한다 그러면 예. 기대를 안 합니다. 아. 네, 어차피 직접 지원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지급 준비율을 더 낮출 것이다 이런 뭐 관측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거는 좀 아닐 거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연말 안에 지급 준비율 인하를 할 수는 있는데 아마도 그 돈을 뿌리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뭐 헝다 이슈 이후에 어떤 채권 시장이 불안하거나 어떤 금융 시장이 불안할 때 대응할 것 같고요. 예. 부양 관점에서의 그런 것들은 행정적인 거나 정부 소비를 하긴 할 텐데 예. 올해 들어서는 정말 좀 제가 보기에 너무 심할 정도로 좀 짜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도 그렇고 예. 통화도 그렇고 심지어 산업 규제는 말할 것도 없이 타이트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뭐 작정을 하고 예. 좀 동아줄을 맨 듯한 정말 허리띠를 메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실 연말까지 그냥 스케줄도 잡혀 있는 재정 정책 올해 3분기까지 너무 안 써서 채권 발행해서 이렇게 인프라하고 보조금 주고 정부 소비 좀 나오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준율 인하도 아주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중국 정부 생각은 조금 하단만 지키겠다.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인내력이 좀 좋아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경제공적회의에서 이제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막고 반독점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이제 올해 연간 목표로 해서 저희는 공동부유 나오기 전이니까 이게 연간에 올해 감독 규제 해다.